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치세 매출 매입장이랑 신고서 보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서 자동 생성이라고 해서 아, 나는 장부 작성 끝났고 장부에 문제가 없어. 그래서 국세청으로 이제 신고를 하려고 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신고서 자동 생성은 저희 쪽 메뉴에 왼쪽에 신고서 자동 생성 메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라고 들어가시면 나오는데요. 이 부가가치세라고 들어가신 다음에 그냥 띵 조회를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뭐가 있냐면 신고 기간을 보셔야 돼요. 신고 기간 누르면은 7월부터 12월도 있고요. 10월부터 12월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정 신고를 했다. 예정 신고. 예정 신고가 뭐냐면은 그 예정 고지를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정 고지를 받는 건 아니고 그 내가 신고서 만들어가지고 제출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금액도 납부했다 하시면은 그거는 예정 고지세액이 아니라 예정 신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이미 7월부터 9월에 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로 놓고 신고를 진행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내가 예정 고지만 받았어요. 그냥 세무서한테 날라온 고지 금액만 띵 하고 납부를 했어요. 그러신 분들은 7월부터 12월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고 기간을 가끔 실수하시면 매출이 신고가 더 크게 되거나 더 작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 신고 기간이 되게 안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합니다. 한 번씩 점검을 올바르게 해주시고 내가 영세율 매출이나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영세율 매출이나 고정자산 매입을 이번 기에 한 게 있으면 조기 환급에 체크를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작성하실 거 있으시면 작성을 쭉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하기 누르면 팝업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팝업창에서 이제 좀 보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 예정 고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정 신고를 하신 분들 중에 환급 받으실 게 있다. 아직 미환급, 환급이 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 예정 고지세액 같은 경우는 이제 고지받아 납부한 금액인데요. 2019년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안내받으신 고지세액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냐면 홈택스에 가시면 이렇게 조회 발급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제가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홈택스.go.kr입니다. 뭐 인터넷 검색창에 치셔도 다 나오니까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조회 발급이라는 메뉴 가보시면 이렇게 부가세 예정고지세액 조회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딱 누르면은 로그인 하시고 나면은 2019년도 10월 25일까지 신고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할 수가 없어서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고지세액 입력해 주시고 재고매입세액이라고 해서 과세 유형 전환되신 분들 중에 재고매입세액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으신 분들만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재고품 등 뭐 그 신고서 신고하시고 그 금액 부가세 신고서에 넣으라고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있으시면 넣어 주시는 거고 뭐 과세 유형 전환 안 되셨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 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해당하는 매출자격인데요.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업종 코드 올바르게 넣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린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얘가 영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문의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 매출액 있는데 왜 0이라고 찍히냐. 카드 매출, 현금연수 매출이 있는데 이렇게 문의하시면 업종을 일단 보시라. 이 업종이 아닌 경우 아니냐. 그렇게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업종 코드 올바르게 기재하신 거 맞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코드 꼭 한 번씩 점검을 꼭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같은 경우는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신고가 이제 2기 신고기 때문에 주의하실 게 1기랑 같이 합쳐서 보셔야 돼요. 내가 1기에 뭐 예정 신고를 했다면 예정 신고까지 다 봐야 되고 그 확정 신고만 했다라고 하시면 1기 확정 신고분이랑 다 합쳐서 1,000만 원이 넘어간다 하시면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의 없으세요. 제가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는데 조정을 하셔서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요거를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 매출액을 알아서 이렇게. 그래서 한도 계산하는 방법 보기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안내사항으로 나와 있긴 하지만 10억을 초과하는 개인 사업자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수정을 0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고요. 국세 환급 계좌는 아까 환급세액 발생하시는 분들 납부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넣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거는 정보 등록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업장 정보에 있는 홈택스 아이디랑 일치하는지 봐주시고 일치한다 하고 하시면 다음으로 진행을 해주세요. 저게 일치 안 하면 100%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오류가 뜨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씩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신고서가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닫아주시고요. 닫으신 다음에 조회 버튼 옆에 전자신고 파일 생성 장부 마감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신 다음에 이거는 그냥 확인 눌러주시고 누르시고 나면은 저는 이제 크롬 브라우저긴 한데 인터넷 익스플로어 하시면 아마 열기 저장 취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만약 크롬 쓰시는 분들은 열기 해가지고 어느 경로에 저장이 됐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경로에 저장이 됐는지 그래서 만약에 저장이 다운로드 뭐 저장이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서 저장 역삼각형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인터넷 익스플로어 쓰시는 분들은 제가 PPT에 넣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똑같이 역삼각형 눌러서 해주셔야 돼요. 저장 누르면은 어디에 저장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더 어디에 저장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저장까지 다 하셨으면은 저희 페이지에 보시면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하러 가기 이렇게 누르면 홈택스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이 되면 여기 신고 납부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클릭하셔도 나와요. 나오면은 부가가치세라고 제일 위에 있는 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사업자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 로그인 하시고 나면 나오는 페이지를 PPT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로그인하고 나오면은 여기에 파일 변환 신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 버튼으로 된 파일 변환 신고 꼭 누르셔야 되지 정기 신고로 노란색으로 된 거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파일 변환 신고 눌러주시고 내가 일반 과세자면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면 간이 과세자입니다. 이것도 구분을 가끔 실수하시면 또 오류가 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누르면 나오는 화면이 여기에 있는 여기 그 찾아보기라고 나와요. 그럼 찾아보기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내가 경로를 설정할 수 있게 나오는데 아까 전에 제가 저희 페이지에서 그 찾으라고 말씀드린 그 저장하라고 내가 원하는 경로에 저장하라 다른 이름에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그 경로에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찾아서 저장이 아니라 열기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바탕화면에 저장했다라고 하시면 바탕화면 가셔서 열기 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홈택스 홈페이지가 바탕화면을 가끔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탕화면 말고 C드라이브나 다른 폴더에 저장을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찾아주신 다음에 열기 하시면은 맨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이 화면이 있을 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그래서 파일 형식 검증하기 라고 누르시면 조금 있다가 여기 검증 결과 확인을 눌러요. 검증 결과 확인을 누르고 그 다음에 내용 검증하기 또 누르고 검증 결과 확인 하신 다음에 전자 파일 제출 이동 하시면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전자파일 제출하기까지 하셔서 접수증까지 보면 끝납니다. 접수증까지 나오면 끝인 건데 주의하실 게 여기에 보시면 파일 형식 검증에서 오류 납사수 이렇게 나와 있고 내용 검증에 오류 납사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류가 1이라고 뜨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실 거예요. 더 이상 진행이 되려면 내용 검증 대상 납사수에 이렇게 1 그리고 정상 납사수에 1이라고 떠야 됩니다. 여기에 1 그리고 중간에 1 이렇게 떠야지 정상적으로 전자파일 제출 이동해서 전자파일 제출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면 오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 납사수 1이라고 찍혀 있으면 이를 클릭하시고 나면은 그 오류 내용을 문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고 저희 뭐 하실 수 있으면 제가 좀 이따가 오류 해결 방법 말씀드릴 건데 그걸 참고하셔서 수정을 하시면은 되는데 그게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시면 무슨 뭐 어떤 오류인지 오류 해결 방법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시면 저희 쪽에 장부 사용 문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장부 사용 문의에 문의를 주시면은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적어서 주셔야 돼요. 그냥 오류가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무슨 오류인지 저희도 몰라요. 저희는 고객님의 장부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무슨 오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정확하게 오류 문장을 따서 저희 쪽 장부 사용 문의에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보고 대처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넣어보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분명히 문의가 많을 거고 그리고 바로 설날 지나면 신고기간 마지막 날이에요. 그날은 솔직히 신고를 그날 뭘 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설날 끝나고 나면은 아마 다 하려고 몰려들 거예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신고 마지막 날에 갑자기 서버가 국세청 서버가 마비돼가지고 신고 기한이 연장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연장이 되면 운이 좋은 건데 연장이 안 될 수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고 못 하시고 그냥 무신고 가산세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건 진짜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신고 마지막 날에 넣으려고 그러면 막 대기자 수가 몇 명입니다. 막 이러면서 100명, 막 10,000명입니다. 막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거 막 시간 걸려서 막 기다리면서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설날 이전에 끝내실 거를 목표로 하시고 되도록 이번 주에 한 번은 꼭 이렇게 넣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최종적으로 제출한 게 신고에 들어가져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막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물론 완벽해야 되죠. 완벽해야 되는데 이거를 뭔가 엄청 체크를 하시려고 하시면은 신고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넣어보고 장부를 일단 다 작성했다는 전제하에 신고서 대충 봤는데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넣어보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점검을 그 다음에 하신 다음에 수정할 게 있었네 하고 수정을 하셔서 그 다음에 넣으셔도 늦지 않아요. 왜냐면은 내가 점검을 해서 그냥 내가 한 게 맞네 이렇게 하면 끝인 거잖아요. 그냥. 그래서 내가 장부 작성 올바르게 했고 신고서 한번 봤는데 매출이랑 매입이 크게 이상이 없다라고 하시면 한번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 점검해서 뭔가 고칠 게 있다면 수정하신 다음에 다시 또 전자파일 넣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신고기한 이전에는 마지막으로 제출한 전자파일이 신고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서 하시면 되고 내가 신고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까 전에 여기 제가 아까 전에 그 부가가치세 눌러서 로그인하고 나시면 이 페이지 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이 페이지를 캡처를 덜 했는데 위에 보시면은 스텝 2 신고 내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부가가치세 눌렀을 때 나오는 요 화면에서 지금 요 화면에서 상단에 탭 보시면 스텝 2 신고 내역이라고 해서 고객님께서 신고하신 내역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종적으로 신고한 게 신고가 된 게 맞는지 불안하다라고 하시면 스텝 2 신고 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신고 올바르게 하셔서 무사히 신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은 신고가 끝나는데 정상 납세소로 올바르게 가시면 제일 좋은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을 하시는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 오류가 발생할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저 교환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케이스, 많이 발생하시는 케이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가 몇 개까지 있냐면 넘어가 보시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설명을 이 PPT 자료를 보고 빠르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장부를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교육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신고 자료 그 해결 방법은 이제